안녕하세요. 영어로 시작하는 짠순이 재테크 습관 작가 윤정한입니다. 오늘은 이 책 중에 절약은 돈을 가장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이다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절약은 핫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절약이란 가장 싸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돈을 벌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돈이 새어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소중한 돈인데 나의 어리석음으로 정말 사라져버리는 게 많죠. 그래서 나의 습관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라는 그 악랄한 수법, 그런 게 나와서 진짜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많이들 당해보셨죠? 진짜 당할 수밖에 없게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후 어플 설치해서 추천드려요. 휴대폰에 후후 어플. 그러면 스팸 걸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절약은 워렌 버핏도 강조했지만 잃지 않는 투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절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지키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지키는 능력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 소비 습관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알게 모르게 소비 생활을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 생활은 필수니까요. 아침에 출근길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대중교통비가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옷, 이 마이크, 목걸이, 파마한 거, 이런 거 모두 다 제가 못하죠. 옷은 김미경 작가님도 옷 만들어 입고 하던데 저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값 아끼려고 도시락을 싼다 쳐도 식재료를 사와야 되죠. 근데 저는 돈을 쓰는 건 쓰는 게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껴야 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껴야 된다고 하면 떠오르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그 쓸데없는 사람들과의 수다로 날리는 커피숍비가 전 제일 아깝고요. 그리고 담배 피는 분들 담배값이 정말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 4,000원 계산하면 매일매일 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런 분은 한 달이면 12만 원, 그리고 담배 하루에 한 갑이면 한 달에 한 13만 5천 원, 이렇게 나가는 지출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별거 아닌 게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하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건 한 번 이런 소비 습관이 잡히면 바뀐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죠. 제가 이 다음 책에는 커피숍에 대해서 좀 다른 안목으로 쓰긴 했어요. 같이 쓴 공동저자 권마담님께서 스타벅스 커피를 하도 예찬해서, 그분은 커피를 마시면서 거기서 자기계발을 하시죠. 책을 읽고 미래를 꿈꾸며 자기계발을 하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낭비라고 볼 수는 없죠. 제가 말하는 커피숍 낭비라는 건 쓸데없는 그냥 수다, 나의 꿈이나 나의 앞날을 위한 그런 꿈친구와의 대화, 이런 게 아니라 쓸데없는 대화로 낭비하는 커피, 이런 커피값, 이런 걸 말씀드려요. 특히 그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 아시죠? 그분은 사교육비 줄이고 자동차 사는 대신에 주식 사세요. 사교육비에 허비하지 말고 남한테 보이는 소비를 줄여서 미래 가치를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커피 먹고 싶으면 커피 주식 사고, 그리고 자동차 사고 싶으면 자동차 주식 사래요. 그러면서 차도 없더라고요. 돈도 많은 분이. 대단하세요. 그 이유가 한국은 워낙에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는데 왜 자동차가 필요하냐. 그 돈으로 주식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부지런한 민족이 전 세계에 없는데 노후에 빈곤층이 많은 이유는 아이한테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너무나 크다고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식으로 공부에만, 학교 교육, 대학 입학, 여기에만 올인하는데, 그래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옛날과는 달리. 그래서 돈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월급의 10%는 무조건 나의 노후를 위해 투자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 역시 절약해서 투자하라라는 마인드는 동의합니다. 존리 대표님과. 하지만 주식 관련해서는 좀 20년씩 묵혀둬라, 이거는 생각이 좀 다르긴 해요. 저는 절약을 너무 하다 보니까 짠순이라서, 제가 복직해서 독방육아 워킹맘이거든요. 복직해서 제가 혼자서 다 했어요. 아이 등하원비에
퇴근하면, 퇴근이 아니죠. 아시죠? 육아 출근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면 아이를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니까 가사노동비에 애 목욕시켜줘. 심지어 아이 과외 선생님까지 제가 다 있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계산해 보니까 제가 월급 말고 가사도우미에 아이 케어비, 등하원비에 뭐에 다 하면 한 달에 한 뭐 300만 원은 더 버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막 기뻤어요. 바보같이. 난 슈퍼어머니구나. 내가 이렇게 돈을 아꼈구나 하면서 막 좋아했었어요. 제 시간을 팔아서 저축을 늘렸죠. 그런데 그러다가 직장 스트레스랑 여러 스트레스가 합쳐져가지고 이명이 오더라고요. 귀에서 삐 소리 나면서.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절약은 재산을 모으는 초석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제가 했던 이런 우를 범한 것처럼 무조건 아끼는 절약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들은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최대한 아낍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저처럼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주고서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서로 현명하고. 그래서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고요. 남의 시간을 돈 주고 사서, 예를 들면 가사도우미나 이런 걸 사서 내가 더 잘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그 시간에 재테크와 자기 개발을 한다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절약이란 제가 깨달은 건데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